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입니다. 공동사업자별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공동사업자별로 지분율에 의해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을 분배하는 메뉴입니다. 메뉴를 보기에 앞서 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정계산서 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부금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필요 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면 그게 필요 경비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겠고요. 세간면 소득금액 계산은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 금액에 의해 각 거주자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장세액 공제도 각 거주자별로 계산이 되는데 기장세액 공제는 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식 부기 의무로 하였을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마찬가지로 각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기부금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만 산입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세액 공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작성을 하실 때 기준 공동사업자가 바뀌거나 또는 지분 변동이 생긴 경우에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에 보면 A, B, C, D 사업자가 있고요. 각각 40%, 20%씩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 4명이 공동 사업을 하다가 2019년 6월 30일자로 20% 지분율을 가진 B가 탈퇴를 하고 각각 10%씩의 E와 F가 들어온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자로 지분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6월 30일자로 결산을 해서 나온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각각 지분율에 의해 400 그리고 20%씩 이렇게 소득 금액이 분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월 30일자로 가결산을 해서 소득 금액 분배를 한 다음에 다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A, C, D, E, F에 의하여 소득 금액 분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B가 6월 30일 탈퇴를 하였고 2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더라도 6월 30일까지의 소득 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안분을 계산을 해보니 이 B는 최종 분배 비율이 6.67%가 나옵니다. 이 경우는 지분 변동이 중간에 생겼을 뿐이므로 재무제표는 한 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6월 30일까지의 가결산은 6월 30일까지 B가 탈퇴한 시점에서의 소득 금액을 분배하기 위한 가결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분배 비율 이 부분이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중의 단독 또는 공동사업장으로 변경이 된 경우입니다. A가 100% 단독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9년 6월 30일자로 B가 다시 들어왔죠. 각각 50%의 지분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폐업 후 공동사업 개시로 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의 소득 금액은 전부 이 A 것이 되고 다시 7월 1일부터 사업 개시로 보기 때문에 A는 6월 30일까지 1,000만 원과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 부분을 각각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자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A씨의 신고서는 소득금액 명세서에 요 사업연도죠. 즉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으로 인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동일하게 입력을 하더라도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폐업 후 공동사업 개업으로 보거나 아니면 폐업 후 단독 사업 개시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재무제표가 2개가 작성이 돼서 나가겠죠. 참고 예규를 보시면
단독 사업을 공동 사업 변경 시 신고 방법을 보시면 공동 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 메뉴 화면입니다. 공동사업장과 대표 공동사업자 부분은 회사 등록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여기 9번의 소득 구분은 회사 등록에 15번 난 소득 구분, 우리가 40번 사업소득,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이라고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불러오고요. 여기 12번의 신고 유형 코드도 직접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불러오기를 할 경우에 여기 신고 유형 코드가 입력이 안 되어 있다면 하단의 공동사업 총 소득 금액과 수익 금액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는 대표자만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대표자는 별도로 작성하거나 또는 전자신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동사업자의 대표자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메뉴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 분배 명세서 화면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전체 삭제를 하고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깔 표시된 부분만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렀을 경우에 보면은 공동사업의 총수익 금액과 소득 구분을 직접 입력을 해야 불러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구분은 어디서 불러온다? 회사 등록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클릭을 하더라도 이렇게 40번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고 유형 코드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하단에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불러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참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 명세서는 F12 불러오기를 클릭할 경우 이 하단의 신고 유형별에 의한 각종 서식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간편장부다 20번 간편장부다 그러면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을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서 불러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제가 여기서 20번 간편장부를 클릭을 하면 데이터를 하나도 안 불러오죠. 왜냐? 여기에서는 간편장부를 안 했고 제가 조정계산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조정 또는 외부 조정으로 해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하면 이렇게 12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딱 이렇게 소득금액과 수익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공동사업자 명세서별 분배 비율을 각각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컨트롤 F12의 전년도 불러오기는 이 우리 프로그램으로 작년의 것도 작성하고 그대로 이어서 기수 변환을 해서 2019년도 기정을 하였다 그러면 컨트롤 F11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뭐 분배 비율이 똑같다 그럴 경우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전년도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전년도랑 수익 금액은 틀리겠죠. 그래서 요 수익 금액은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는 없고 백두산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 사람이 공동 대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적사항 670714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참고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주민번호를 제가 맘대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분배 비율에 의하여 여기에 총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안분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홍길동은 비대표자 그래서 홍길동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 봅니다. 네, 여기 입력하시는 거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다시를 입력을 안 하고 바로 숫자만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여기 이렇게 입력해서 여기 하이픈까지 자동으로 표시가 되니까 여기서는 다시 입력하지 마시고 숫자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에서 만약에 사업자가 2명이다 근데 100% 근데 분배 비율이 대표자가 65% 그러니까 나머지는 얼마예요? 35%가 되겠죠. 그래서 35% 입력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수익금액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분배 비율이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수익 금액이나 아니면 소득 금액이 단수 차이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차익 조정을 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분배 비율도 뭐 35.99, 99로 끝나고 나면 또 99.99 이런 경우에도 여기 자릿수를 조정을 해 주시면 그중에 0.01%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서식의 작성 방법을 엽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내리시면 가산셀 안에 어디 갔지? 여기 8번 가산세는 요러요러한 부분을 입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사업자별 소득 분배 명세서 작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 명세서 할 때 비대표자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오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표자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자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도 작성할 필요 없고 전자신고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동사업장만 있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 등록에 비대표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주민번호라든가 집주소 이런 부분 다 누구 걸로 입력? 내 걸로 비대표 본인 인적사항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회사 등록의 공동사업장 여부에는 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타란에 되어 있듯이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나 각종 부속 서류는 공동대표의 신고서에 첨부되어 신고되므로 비대표는 제출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대표가 첨부되는 서류도 있을 수 있죠. 세공제 신고서라든가 세감면 이런 부분은 비대표자 것도 본인의 소득 분배에 의해서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는 첨부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여기 보시면 공동 비대표예요. 내가 공동 비대표이고 비대표고 또 근로 기타 또는 뭐 금융소득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도 공동 비대표인은 본인 인적사항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입력을 해서 회사 코드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공동 비대표의 수입 소득 금액을 뭘 보고 입력해요? 네, 분배 명세서를 보고 입력을 한 다음에 근로 기타 등을 합산해서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공동 비대표가 내 회사도 있고 공동 비대표 회사도 있는 거예요. 즉 두 개 회사가 있는 거겠죠. 이럴 경우에는 내 회사가 있으니까 내 회사에서 공동 분배 명세서를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공동 비대표 회사 등록은 할 필요가 없고, 내 회사 즉 재무제표나 조정 명세서 등을 첨부하는 내 회사에서 합산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명세의 하단에는 공동 대표 인적 사항을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동 비대표 신고서는 공동대표 회사 코드의 결산 및 조정이 완료된 후에 작성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 회사에서 이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가 와야 하니까 공동대표 사업장 거가 작성이 돼서 요것만 받아서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인 경우 회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비대표가 세 감면이라든가 이 공동사업장에 의하여 세 공제 등을 받을 경우에는 회사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럴 경우 어떤 경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의 비대표.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의 종합소득세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임을 받은 거예요. 그죠? 네, 비대표가 다른 공동사업장에 내 신고서슴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수임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 코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사 인적사항도 이 비대표 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신고서 여기 작성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동분배명세서만 작성을 해서 아까 받아갖고 왔겠죠. 대표자 거를 받아갖고 와서 여기 거를 다 보고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데이터를 받아왔어요.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받아온 데이터를 2000번에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수임 받은 비대표 거가 아니죠. 대표자 거고 그 공동사업장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회사 코드를 새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관련 회사 코드에다가 2000번을 입력을 해버리면 이 부분은 다 자동으로 불러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입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 관련 회사 코드 여기 불러오고 나서는 반드시 삭제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감할 때 이 2000번의 모든 걸 다 불러온다는 거죠. 각종 재무제표라든가 조정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세액감면 신고서 등을 갖고 오는데 이거는 비대표 거가 아니라 누구 거? 대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서 했더라도 요거는 내 거가 아니니까 삭제. 여기를 입력을 했었던 거는 요 부분을 불러오기 위한 행위였다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 여러 번 계속 반복 중입니다. 우리 공동사업자의 비대표 회사 등록 화면입니다. 공동 비대표에서는 어떻게 한다? 회사 코드를 새로 만들고 기본 인적사항 여기서는 이제 홍길동이라고 봅니다. 홍길동 걸로 입력을 해 주십니다. 자택 주소도 홍길동의 집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 구분, 뭐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소득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장 여부 여기에 반드시 여로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주소지도 누구 걸로 입력을 해주셔요? 네, 홍길동 본인의 것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회사 코드 좀 전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회사 코드를 불러오면 나머지 부분이 쭈루룩 다 불러온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불러오고 나서는 이 코드를 반드시 삭제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분배 명세서만 가지고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표 공동사업자 명세서의 이름은 누구 걸로? 홍길동이 아니라 원래의 공동 대표 사업자 그 사람 거 백두산이다 그러면 백두산 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쫙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관련 회사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마감할 때 이 회사 코드 관련된 걸 몽땅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우고 내 것만 뭐 비대표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자도 회사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내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회사 할 필요 없이 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합산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요 공동사업자가 이러이러한 어떤 경우 이렇게 세액공제신청서도 있고 기장세액 공제신청도 받아야 되고 또는 성실신고 사업장이나 요 세액공제신청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각각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회사 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